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7년 안공 예정인 스마트 도시 세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란 첨단 IT 기술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말하는데, 세종시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는 행정 중심의 미래 먹거리인 산업 기능이 더해져 자적 기능을 두루 갖추게 되는 안전한 행복 도시로 거듭난 도시를 말합니다. 즉,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움직인 시민들의 행동들을 전부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도시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도시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의 삶을 한층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도시 환경을 말합니다. 스마트 도시에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모빌리티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차와 카쉐어링, 카헤어링 등을 볼 수 있고, 헬스케어, 즉 원격 진료와 AI 기반 스마트 문진 등 스마트 응급호출, 드론 활용해서 긴급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면에서는 에듀테크라고 해서 교육과 기술의 결합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차세대 교육을 말합니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출해서 음식 쓰레기를 차원화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버넌스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조직의 행정 서비스 공급적인 복합적 기능인데, 여기에는 디지털 트윈과 블록체인 기반이 있고 시민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합니다. 문화 서핑 면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과 지역화폐 결제, 자율주행 서핑 카트 등을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에서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구축하고 해외도시와 교차 실증을 추진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디지털 트윈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이 도시 전체 내용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체계한 건데,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도시와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 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로서 항공기가 비행하면 항공 정보를 수집해 디지털 트윈에 입력하면 환경이 비행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기 고장을 예측할 수도 있고 미리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가상세계에서는 장비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해서 돌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과 장비 최적화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는 여러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스마트 교통에는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데, 자율주행차 외에도 돌발 상황 감지 시스템이 있고 스마트 주차장, 또 스마트 횡단보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공유경제에서는, 공유경제란 말은 필요할 때 빌려 쓰고 사용 안 할 때는 대여해주는 그런 새로운 수익 창출의 경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방대하게 디지털을 강구하는 디지털 사이언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 부분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과 지혜를 이용하는 그런 재생 에너지가 있고, 전기차를 활용하는 충전소 등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유지 관리에는 AR 기반, AR은 실제 현실의 이미지 내에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신개념인데 증강현실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기능과 또 스마트로 교량도 관리할 수 있고 스모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영향 개발 기법인데, 이 환경 분야인데 친환경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 개발의 기법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빌딩에서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스템이 있고,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실내 환경이나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인프라에는 공공 와이파이 구성을 할 수 있고, 무선으로 망을 구성해서 AR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에서는 공공기업 안전 감시 서비스나 일차형 산불 감시, 또 하천 수위 감시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도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서울에는 현재 지금 상암지구, 마곡지구, 양천구, 성동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암에서는 5G 기반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고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마곡에서는 다천 3D 공간정보 구축과 자율주행 셔틀, 양천구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지킴이 도입하고, 성동구에서는 보행자 사고 방지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은 스마트시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8년에 1617억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2021년에 3,81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은 3,50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가 되면은 편리한점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마곡 6단지에 거주한 분이 여의도를 출근하기 위해서 오전 7시에 기상해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앱을 키면 예전에는 버스 종료에 나가서 기다려야 됐죠.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 버스가 마곡 아파트로 돌다가 6단지 정문에 정차해서 태우게 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고, 또 마곡에서 차량으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가장 정체가 없는 지역을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줘서 20-30분 걸리는 그런 출근 시간이 10분 내로 단축되는 그런 기능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 조정 예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도시의 가로등에서는 현재 도시에서는 야간 조명 역할만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서는 전 도시 가로등에 인공지능 비디오와 같은 스마트 조명으로 도시상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범죄 발생 시 용의자 인적사항이나 도주로, 이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도시 컨트롤 센터가 설치해서 범죄를 20%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19 응급상을 보면은 현재 도시에서는 119 전화를 하면 응급차 내에서 병원과 담당 의사 확인으로 병실 환자 상태 맞는 의사 찾기가 어려워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데, 스마트시티에서는 도시 안의 모든 병원이 자동으로 환자 상태를 체크해서 치료 가능한 의사와 수실, 병실 등을 확인 후 최적의 병원에 이송을 하므로 환자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화재인 경우도 현재 도시는 도로가 비좁거나 차량 주차로 소방차가 진입 불가해서 화재를 끌 수가 없는데, 스마트 도시에서는 도시 어디든지 드론으로 빠른 시간 내 화재를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 안에 버스 정류장 설치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배기가스가 있음으로 해서 건물 내 버스 정류장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서는 전기차 사용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안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서 눈비 올 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건물 안에서 정류장을 승하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시의 공원에서도 현재 도시에서는 낮에는 휴식과 산책 공간이 되는데 도시의 공원이 밤에는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서는 낮에도 휴식과 산책 공간이 되고 밤에도 도시 내 디지털로 안전한 지역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 경우를 보면은 현재 도시에서는 자동차 사고 시 사고자가 의식이 불명하면 이급전을 할 수가 없는데, 스마트시티 도시에서는 자동차 이퀄 제도를 만들어서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내에서 자동으로 이급전화를 작동해서 사고자를 구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보면은 현재 도시에서는 오염물질 푸는 개인 자가 차량을 계속 이용을 하는데, 스마트시티에서는 저공해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등으로 공유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공해 없는 그린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전기를 보면은 전기는 한전은 돌발상을 대비해서 10% 여유 전력을 생산하므로 전기 생산 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도시에서는 도시 사용 전체 에너지를 40%를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인공지능으로 전력 소비가 많고 적은 것을 배분해 친환경적 도시를 형성합니다. 개인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도 헬스장과 집에 오가는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3일 만에 중단하는 작심 3일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시티에서는 옷과 직장에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자동 건강 검진과 또 오래 앉아있으면 신호를 보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에어랩을 착용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잠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현재 도시에서는 건강 장애와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서는 꿀잠을 잘 수 있는데 이유는 적절한 온도와 쾌적한 환경으로 잠들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죠.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보면은 현재 도시는 쓰레기통이 어디가 꽉 차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서는 쓰레기통마다 센서가 부착함으로써 꽉 찬 정도를 확인이 가능해서 꽉 찬 쓰레기통부터 먼저 처리함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현재 도시에서는 새벽 8시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스마트 시티에는 쓰레기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홀을 보면은 예고 없는 싱크홀 발생으로 사고가 다발하는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상하수도에 IoT 센서를 부착해서 누수 확인이 가능하고 장기 노후와 상하수를 미리 교체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 단지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산업 도시를 보면요, 그 위치가 스마트 국가 산업 단지는 세종시 연세면 와천리와 부동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성역과 장군면의 중간에 조천유 가까이 세종특별시 연세면 와천리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사업 도시는 5-1 생활권 합감동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는 지금 위치가 연세면 와천리 일대인데 지금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이 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산업단지가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로 입주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5-1 생활권, 즉 합강리 이론인데 약 83만 평으로 인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리빙 지역이 있고 자율주행 셔틀 노선이 있고 혁신벤처 스타트업 존이 있고 스마트 퍼스트 타운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사업 도시 진행 절차를 좀 살펴보면요,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는 2019년에 개발제한 행위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국개발연구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2021년 10월에 세종시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그다음 22년 6월 7월에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예정에 있고 23년에 토지 보상을 마치고 24년에 착공 예정인데 27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보상 문제가 이제 보도에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사업 도시 진행 절차를 보면 2018년 1월에 스마트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고 18년 7월에 국가 시범 도시 기본 구상을 발표했으며 18년 12월에 세계 최초 스마트 시티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7월에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지금 토닥기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주민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대지 면적인 산업단지는 277만 2천 제곱미터, 한 94만 평 되죠. 총 사업비가 1.5천억을 예상하고 완공 예정이 2017년, 생산 유발 효과가 8,206억 원 정도, 30년간 경제 효과가 20조 6천억 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만 9천 명 정도 되고 고용 유발 효과가 5,916명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사업 도시는 대지 면적이 214만 1000제곱미터, 83만 평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천억을 예상하고 완공 예정이 2023년, 계획 인구가 22,946명으로 9,700호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스마트 시티에 적용되는 기술을 좀 들여다보면요, 먼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가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전기, 가스 등의 공급용 배관망으로 원격으로 보일러를 조정할 수 있고 에어컨을 조작해서 전기를 저렴한 시간에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소, LED 갈로등, 직류, 송전 시스템, 전기 에너지 주택 등 친환경적인 그러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죠. 즉 스마트 공급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인데 이렇게 도시 전체를 이런 격자 형식 구조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력을 공급하는데 일정한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 전력은 저장했다가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각 주택마다 이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를 전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에너지를 적용하는 그러한 이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스마트 교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차 외에도 이런 식으로 바닥에 스마트 LED 바닥 경감등을 해서 미리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들을 특히 감지를 해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운전자에게 감속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통에서는 신호 및 속도 일반 경속 서비스도 있고, 스마트 횡단보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지금 스마트 교통인데 지금 자율주행 셔틀을 지금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곡동에서 정부 세종청사 한별리 이 구간을 지금 이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에는 이렇게 큰 차를 배차를 하고,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셔틀인데 이 작은 차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스마트 에너지 부분인데,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서 이 우회전 시 안전 서비스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감시 카메라가 작동이 돼서 무단 투기 현장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종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종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 미래를 그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은 금관과 미후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녹색 생태도시로서 세계 최초 이중 환상형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ICT 기술 기반으로 조성되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의 디지털 SOC가 생산하는 빅데이터를 수집, 연계, 통합하여 가상 입체도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분석, 시뮬레이션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 도시를 완성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첨단 장비로 수집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고 친환경 안전 시공과 도시 관리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로 탄생하는 도시.
삶과 스마트가 만나 스마트 사이클을 형성하는 도시. 행복 도시의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도시. 사람 중심의 보행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공존하는 도시.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의 거리가 줄고 편리한 삶의 혜택이 가득한 도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도시. 시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 LH가 만들어갑니다. 서울시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16,500명.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인구가 많더라도 좀 더 쾌적하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과학기술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도시 인프라 전반에 IT를 접목시켜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스마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접목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마트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죠. 10년 전만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에 나가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이 버스나 지하철이 어디쯤에 있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도 알려주고 차량 내부의 혼잡도까지 알려주고 있죠. 스마트시티에 접목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통 혼잡도 최소화시켜줄 겁니다. 승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몰리는지를 파악해서 승객이 많은 시간에는 배차를 늘리고 적을 때는 줄여서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버스의 크기도 다양해질 겁니다. 승객이 많은 노선에는 큰 버스가 배차되고 승객이 적은 노선에는 작은 버스가 배차돼서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죠. 여러분의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가 이런 스마트 교통을 앞당기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스마트 교통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주행 경로를 설정하고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교통 신호 체계도 바뀔 겁니다.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지만 스마트 교통 기술이 접목되면 인공지능이 차량의 흐름을 분석해서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변경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교통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적용해서 통행 소요 시간이 25% 줄고 교통사고도 반이나 줄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스마트 교통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에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에너지 기술도 적용될 겁니다. 그리드라는 단어는 바둑판 같은 격자 형식을 뜻합니다. 도시 전체를 이런 격자 형식의 구역으로 설정하고 연결시켜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죠. 현재 전력 시스템의 경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10% 정도를 추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전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버려지는 전기 에너지가 생기고 그만큼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발전 설비를 돌리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도 늘어나죠.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전력망을 통해서 어느 구역에서 전기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사용되는지를 파악해서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전력 생산량을 줄이고 남는 전력을 양수 발전 등에 사용하거나 저장해뒀다가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공급해서 버려지는 전기 에너지를 줄일 수 있죠. 버려지는 전기가 적으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또 다른 장점은 범죄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 CCTV들이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범죄 현장이나 특이
상황이 포착될 경우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요원에게 알림을 보내고 이를 확인한 요원이 즉각적으로 인근 경찰에 연락할 수 있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객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영상 속 용의자의 인상 차계나 이동 경로, 차량 번호 등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서 용의자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스마트 방범 시스템이 도입되면 범죄 발생률이 2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방범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싱크홀과 같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크홀의 경우 대부분 땅에 묻혀있는 상하수도관의 누수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상하수도관이 오랜 시간 부식되고 낡아지면서 발생한 균열 사이로 누수가 발생하죠. 누수가 생기면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땅이 순식간에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하수도관에 IoT 센서를 설치하고 지질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고 누수 지점을 미리 파악해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죠. 살펴본 것과 같이 스마트 시티가 완성되는 데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방범 등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접목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을 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과 인프라, 인프라와 과학기술, 과학기술과 시스템이 연결되어 더욱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통카드 사용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더욱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있듯이 스마트 시티는 시민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자양분으로 성장하는 도시라 할 수 있죠. 그런 만큼 진정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스마트해지는 만큼 우리의 삶도 스마트해지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이상으로 세종시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매매 매수 및 임대를 희망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맥가벨을 꿈꾸는 라이언맨 양현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상담 전화는 010-5077-7574.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